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여러 쟁점을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석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그제 처음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던 윤 대통령 오늘도 심판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3차 변론기일 때는 이 헌재 주변에 4천여 명의 경찰 기동대 병력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오늘도 헌재 주변 경비가 매우 삼엄합니다. 현재 경찰 버스들이 헌재 주변에 포진을 해 있고요. 헌재 출입 역시도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그제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구치소가 아닌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안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만 오늘은 병원을 찾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4차 변론기일에는 어떤 절차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오후 2시 반부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먼저 30분간 김 전 장관을 신문을 하고요. 이후에 국회 측이 30분간 반대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양측이 각각 15분씩 한 번 더 김 전 장관을 신문하는 순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면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오늘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다만 윤 대통령은 자신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서 어떤 영향력도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신문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까요? 네, 개엄 전에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건네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쪽지는 이번 비상기엄 선포에 국회 무력화, 그러니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주요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3차 변론기일에서 이 쪽지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자신은 이 쪽지를 준 적도 없다면서 작성할 만한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작성 사실은 인정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마비된 국정기능 회복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건의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검토를 준비하라고 쪽지를 건넸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발표됐었죠. 포고령 1호에는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만큼 위헌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 포고령을 누가 주도적으로 썼는지를 두고도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존재했던 이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예문을 그대로 베껴서 작성을 했고 윤 대통령은 몇 자 수정했을 뿐이라면서 사실상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 법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증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